거울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욕실, 세수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문득 낯선 얼굴 하나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눈가에 잔잔히 새겨진 주름, 어느새 희끗해진 관자놀이, 그리고 어딘가 풀이 죽은 눈빛. 그 순간, 옷장 문을 열어봅니다. 10년 전 샀던 베이지색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늘 그 자리에 걸려있는 회색 티셔츠뭘 입어도 그게 그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무거나 걸치고 나서는 날들.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올해 66입니다. 40에 이혼하고 50에 재혼했다가 60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별. 그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먼저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첫인상에서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인상의 70%는 당신이 무엇을 입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옷장이 달라지고 거울 속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용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40년 그 첫 단추를 오늘 함께 끼워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도 아니고 가족 만남도 아닙니다. 소개팅. 60이 넘어 처음 받아본 자리. 딸이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누군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손살에 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9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면, 리모컨을 집어드는 손이 왠지 허전합니다. TV를 켜도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을 봐도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떠있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반찬통 두어 개가 전부. 텅 빈 거실에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나도 한때는 그 문장을 속으로 삼키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그런데 옷장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검은 양복, 장례식장에서나 입던 것. 오른쪽에는 등산복, 주말마다 산에 갈 때 입던 것. 캐주얼한 옷이라고는 10년 전 마트에서 샀던 체크무늬 남방, 허리가 늘어난 면바지, 굽이 다른 운동화. 이걸 입고 가면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걸쳐보다가 결국 한숨만 깊어집니다.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까?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그냥 혼자 살지 뭐. 여러분, 이 마음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 남자든 여자든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꾸미면 저 나이에 웬 치장이냐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옷장 문을 닫고 거울을 피하고 사람 만나는 일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옷 한 벌이, 신발 한 켤레가 당신의 눈빛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옷은 날개다. 그 시절, 옷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양복 한 벌이면 취직이 되고, 한복 한 벌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남자는 단정하면 됐고, 여자는 청순하면 됐습니다. 개성이요? 자기 표현이요?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며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벌고, 전셋집에서 내 집으로 옮기고, 명절 때 부모님 용돈 챙기고. 그러는 사이 나를 위한 옷은 늘 후순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애들 과외비 내지. 남편 양복이 먼저야. 나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 그렇게 30년. 옷장에는 나를 위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곁에 없거나 멀어졌고 퇴직금 통장은 있지만 쓸 곳도 쓸 마음도 없습니다. 문득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추억만 잔뜩. 유행이 지난 옷들, 누가 줬는지도 기억 안 나는 옷들, 언젠간 입겠지 하며 모셔둔 옷들. 당신의 오늘을 위한 옷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순, 이른이 노인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의 60대는 30년 전 40대보다 젊습니다. 평균 수명 85세 시대, 당신에게는 아직 사반세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은 여전히 199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꾸밈을 죄악시했다고. 운동화 대신 구두, 청바지 대신 양복바지, 컬러 대신 무채색. 나이 들면 점잖아야지. 튀면 안 돼. 눈에 띄면 부끄러운 거야. 이 공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요? 왜 예순이 넘으면 회색만 입어야 합니까? 왜 이른이 되면 편한 옷만 고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늙은이 취급합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시니어들도 유튜브를 보고 SNS에서 패션 정보를 얻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삽니다. 실버 패션이라는 시장이 따로 생겼을 만큼 중장년을 위한 스타일 제한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 잠금장치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옷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면 어쩌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당신의 옷장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자물쇠를 하나씩 풀어보시겠습니까? 다음 막에서는 자연에서 배우는 변화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풍은 왜 지기 직전에 가장 붉게 타오르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 산에 오르신 적 있으십니까? 10월 중순 설악에서 시작된 붉은 물결이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광경 앞에 서면 누구나 말을 잃습니다. 초록빛으로 무성하던 나무들이 어느 순간 노랗게 주황빛으로 그리고 깊은 자줏빛으로 생애 가장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풍이 왜 붉어지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엽록소가 빠지면서 안에 숨어있던 색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는 지기 전에 가장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 내내 초록빛 옷을 입고 광합성하느라, 열매 맺느라, 그늘 만들어주느라 자기 본연의 색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색이었어. 이게 진짜 나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대, 30대, 사회가 원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정장, 시댁이 원하는 단정함, 동네 이웃 눈치 보며 고른 무난한 색. 나를 위한 옷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순을 넘긴 지금, 이제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나를 숨겨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당신 본연의 색을 꺼내 입을 때입니다. 단풍이 지기 전에 붉게 타오르듯 우리도 남은 계절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류의 강물은 급합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 치고 하얀 물거품을 일으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처럼 어딘가로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허둥대던 그때처럼. 하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강물은 느려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수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세월이 쌓아 올린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차림도 그래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트렌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잔잔하되 깊이가 느껴지는 옷, 수수하되 품격이 배어나는 옷, 그것이 중년의 시니어의 진짜 멋입니다. 나무가 가르쳐주고 강물이 보여주는 그 지혜, 오늘 옷장 앞에서 떠올려 주십시오. 제3막 심리의 지도 거울 앞에 선 마음의 풍경. 옷장 앞에 서면 우리는 옷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 목소리 두려움. 이 옷 입으면 웃기지 않을까? 나이감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면 어쩌지? 젊은 척한다고 비웃으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엄마, 그 옷 좀 촌스러워. 여보, 나이 생각 좀 해. 아버지, 그냥 편한 거 입으세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옷장 앞에 서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목소리 차기비야. 거울을 봅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어깨가 처졌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없습니다. 이 몸으로 뭘 입어도 어차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시선입니다. 젊음만이 아름답다고, 날씬함만이 가치 있다고, 주름은 감춰야 할 결함이라고. 수십 년간 TV와 광고와 사회가 주입한 시선을 우리는 그대로 내면화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 체념. 이 나이에 뭘? 어차피 누가 보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가지 뭐. 이 목소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념은 싸울 의지조차 꺾어버립니다. 잠시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나 괜찮아 보이네. 없으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켓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살아나면 평범한 옷도 달라 보입니다. 평범한 얼굴도 빛이 납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됐어. 이 메시지를 담은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당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옷장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쌓여있는 두려움, 자기 비하, 체념의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 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새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다고.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옷 한 벌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은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첫 번째 벽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손주 용돈, 자녀들 경조사비, 병원비의 약값에 나를 위한 옷 살 여유가 어디 있어. 이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두 번째 벽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음. 백화점에 가면 너무 비쌉니다. 동네 옷가게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온라인 쇼핑은 솔직히 무섭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쩌나? 사진이랑 다르면 어쩌나? 반품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 늘 가던 마트 옷 코너에서 늘 사던 그 옷만 또 삽니다. 세 번째 벽 자녀들의 시선. 이게 은근히 큽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그런 옷을요? 엄마, 좀 점잖게 입으시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옷장 문을 닫게 만듭니다. 네 번째 벽 몸의 변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리가 굵어졌습니다.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맞던 사이즈가 안 맞고 새로 사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뭘 입어도 안 예뻐.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벽 혼자라는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 쇼핑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이거 어때? 하면 좋아. 잘 어울려 해주던 사람. 지금은 거울 앞에 나 혼자입니다.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집습니다. 여러분, 이 벽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벽은 있지만 문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적은 돈으로도 품격 있게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지 모르면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그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변했다면 변한 몸에 맞는 실루엣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옆에서 함께 골라드리겠습니다. 다음 막에서는 이 벽들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 63, 3년 전 아내와 사별,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 2년간 집에만 계시다가 주변 권유로 시니어 소개팅 앱에 가입하셨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명절 때 아들이 찍어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것. 배경의 거실 소파가 어슴푸레 보이고 영호 씨는 회색 스웨터에 무표정한 얼굴. 그래도 매칭이 됐습니다. 상대는 박순자 씨 61. 밝은 미소의 프로필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분당의 한 카페. 토요일 오후 2시. 영호 씨는 고민 끝에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깔끔하지. 넥타이는 너무 딱딱할 것 같으니까 빼고. 구두는 장례식 때 신던 검은 구두.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본인 눈에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감색 슬랙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하나. 은은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차림.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영호 씨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영호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예요. 순자 씨의 대답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아, 집에서 뭐 그냥. 취미 같은 건요? 등산 좀 가끔. 영호 씨는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시선이 자꾸 영호 씨의 옷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오늘 즐거웠어요. 연락드릴게요. 순자 씨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호 씨는 소개팅 앱 운영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운영자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순자 씨의 피드백. 좋은 분 같은데? 첫인상이 너무 딱딱하셨어요. 면접 보러 온 것 같았달까?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영호 씨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면접 보러 온 것 같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입고 간 건데. 흰 셔츠가 제일 깨끗해 보이잖아. 검은 바지가 제일 단정하잖아. 평생 그렇게 입고 살았어.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경조사에서 늘 이 옷차림이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였다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알고 있었어. 거울 앞에 섰을 때 뭔가 어색하다는 거. 하지만 어쩌겠어. 캐주얼한 옷이 없는 걸. 아니,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겠는 걸.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여보, 이거 말고 이거 입어 했을 텐데.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입은 건데. 그게 나를 딱딱하게 보이게 했다고? 그게 관심 없어 보이게 했다고? 아내가 입은 옷이 내 마음을 가린 거구나.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간 건데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무심한 노인으로 보였구나. 억울하다. 근데 할 말이 없다. 내가 몰랐으니까. 옷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영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옷의 언어를 몰랐던 것입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는 단정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친해질 준비가 안 됐어라는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랫동안 나를 위한 옷을 외면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의 시선을 위해 늘 나는 후순위였습니다. 둘째,
옷장 앞에 서면 세 가지 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자기 비하, 체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손을 묶고 옷장 문을 닫게 만듭니다. 셋째, 현실의 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 정보 부족, 자녀의 시선, 몸의 변화, 외로움. 이 벽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벽이 있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옷은 나를 말합니다. 영호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입은 옷은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열려 있어요. 혹은 나는 닫혀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혹은 나는 무심해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은 당신의 말보다 먼저 당신의 옷을 읽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괜찮아. 오늘 멋있어인가요? 아니면 에이, 뭘 입어도 그게 그거야인가요? 내 옷장에는 오늘의 나를 위한 옷이 있는가? 5년 전 옷, 10년 전 옷. 그것만 걸려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가? 그 메시지에 맞는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이미 반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호 씨와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선택을 하신 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숙 씨, 67. 교사로 35년 근무하고 퇴직. 남편과는 오래전 이혼.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간 정숙 씨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오전에 TV 시청. 점심은 간단히 혼자. 오후에 낮잠. 저녁에 또 TV. 그리고 잠. 같은 하루가 1000번 반복되는 느낌. 옷장에는 퇴직 전 입던 옷들이 그대로. 단정한 블라우스, 무릎 아래 치마, 검은색, 남색, 회색. 학교에서 입던 선생님 옷. 그것만 잔뜩. 어느 날 정숙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첫 수업 날 교실에 들어서는데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또래인데 라벤더색 린넨 재킷에 흰색 와이드 팬츠. 귀에는 작은 은귀걸이. 입술에는 은은한 코랄빛 립스틱. 와, 저분 멋있다.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남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늘 입던 그 옷.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여성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최미영이에요. 미영 씨 65.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산책도 하고. 어느 날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옷 쇼핑 같이 가실래요? 저 단골 가게가 있는데 시니어한테 딱 맞는 옷 많아요. 처음에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쇼핑. 돈도 아깝고 어차피 뭘 입어도. 하지만 미영 씨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매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허리선이 편한 베이지 팬츠, 목에 두르는 얇은 스카프 하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10년은 젊어 보여요. 정숙 씨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어. 눈빛이 달라 보였어. 아니, 눈빛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밝아 보였어. 평생 검은색, 남색만 입었거든. 선생님은 단정해야 한다고. 튀면 안 된다고. 그렇게 35년을 살았거든. 그런데 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가 내 얼굴에 빛을 주는 거야. 미영 씨가 그러더라. 얼굴 가까이 오는 색이 중요해요. 밝은 색이 얼굴을 환하게 해줘요. 그걸 67에 처음 알았어. 거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 내가 웃고 있었어.
거울 보면서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옷 하나가 사람을 웃게 할 수 있구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건 아까운 게 아니야.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35년 동안 미뤄왔던 나를 위한 첫 선물. 그 후로 정숙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옷장에 밝은 색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등 문화센터 시니어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박상철 씨 69. 처음 뵙겠습니다. 정숙 씨 맞으시죠? 오늘 옷이 참 화사하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한 옷을 입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한 벌이 거울 속 눈빛을 바꾸고 그 눈빛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장을 바꾸는 7가지 원칙.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 얼굴 가까이의 밝은 색을.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칙칙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색, 남색, 짙은 회색을 입으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림자가 깊어 보입니다. 반대로 아이보리, 라이트 베이지, 연한 하늘색, 부드러운 핑크. 이런 밝은 색을 얼굴 가까이 두면 빛이 반사되어 얼굴이 환해집니다. 상의는 밝게, 하의는 차분하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 핏이 전부다.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어깨선이 맞아야 합니다. 팔 길이가 맞아야 합니다. 허리가 너무 끼거나 너무 헐렁해선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체형이 변합니다.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옷, 그것을 찾으십시오. 수선비 10,000원이면 100,000원짜리 옷이 100,000원짜리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원칙, 소재의 품격.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면, 린넨, 울, 캐시미어. 천연 소재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구김이 가도 그 자체로 품위가 있습니다. 반면 값싼 폴리에스터는 번들거리고 정전기가 일고 저렴해 보입니다. 옷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면 홍방 5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유니클로, 무인양품, 탑10 시니어 라인.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포인트는 하나만. 멋을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역효과입니다. 화려한 셔츠에 화려한 바지에 화려한 신발.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 스카프 하나, 시계 하나, 브로치 하나, 깔끔한 벨트 하나. 나머지는 차분하게. 그 하나가 돋보이게. 이것이 절제의 미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신발이 인격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신발을 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낡고 더러우면 전체 인상이 무너집니다. 첫 만남에 신을 신발. 깨끗하고 단정하고 내 옷과 어울리는 신발. 굳이 구두일 필요 없습니다. 깔끔한 가죽 스니커즈, 단정한 로퍼, 상태 좋은 운동화. 다만 등산화는 피하십시오. 아무리 편해도 소개팅 자리에 등산화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원칙, 향기는 기억을 남긴다. 옷만큼 중요한 것이 향기입니다. 진한 향수가 아닙니다. 은은한 비누향, 깨끗한 섬유유연제 향, 가볍게 뿌린 오드 뚜알렛. 스치듯 맡아지는 그 향기가 당신을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담배 냄새, 오래된 옷장 냄새, 땀 냄새.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잘 입어도 다 무너뜨립니다. 만나기 전 샤워하고 양치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이 전부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거울 앞에서 연습하라. 옷을 입고 나서 거울 앞에 최소 3분 서보십시오. 정면, 옆면, 뒷면. 앉았을 때, 걸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괜찮으면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나 괜찮다. 이 한마디가 옷보다 더 중요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옷을 잘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나 괜찮다 했습니다. 이제 만남의 자리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옷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5초의 법칙. 심리학에서 말하는 첫인상 형성 시간은 단 5초에서 7초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가가 결정됩니다. 이 5초 동안 중요한 것, 표정, 눈빛, 자세, 옷은 여기에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굳은 표정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만나는 순간 입꼬리를 살짝 올리십시오. 억지 웃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입꼬리만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낫다. 첫 만남에서 가장 흔한 실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나 대기업 다녔어. 나 아들이 의사야. 나 아파트 평수가. 이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벽입니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질문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엇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여기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아, 그러셨구나 공감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 당신은 100마디 자랑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셋째, 지혜로운 거리두기. 첫 만남에서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이런 것들은 호감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첫 만남 후에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십시오. 오늘 즐거웠습니다.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여유가 상대방에게 당신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기다림이 설렘을 만듭니다. 조급함은 설렘을 죽입니다. 넷째, 옷차림을 화제로 삼지 마라. 자신의 옷에 대해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이 옷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어때요? 저 원래 옷에 관심 없는데. 이런 말은 오히려 자신 없어 보입니다. 옷은 그냥 입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해줄 때, 아, 감사합니다 정도로 담담하게 받으십시오. 품격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배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두 번째 만남의 옷. 첫 만남이 잘 됐다면 두 번째 만남이 올 것입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 첫 만남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 혹은 너무 다른 옷을 입는 것.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줬다면 그 인상의 연장선에서 옷을 고르십시오. 첫날 밝은 베이지 톤이었다면 두 번째도 따뜻한 톤으로. 첫날 단정한 캐주얼이었다면 두 번째도 비슷한 결로.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인상 이야기, 만남의 기술 이야기. 하지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는 것, 좋은 인상을 주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연애를 찾습니다.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니까.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빈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심일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언젠가 떠나겠지.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숨기고 살았던 그 시간. 그 나에게 이제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아이 키우느라 수고했어. 돈 버느라 수고했어. 가족 지키느라 수고했어. 혼자 버티느라 수고했어. 미안해. 너를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예쁜 옷 안 사줘서 미안해. 거울 볼 시간도 안 줘서 미안해. 이제는 달라질게. 이제부터는 너를 먼저 생각할게. 너를 위한 옷을 사줄게. 너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줄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옷장을 여시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서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한번 지어 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새 옷보다, 비싼 화장품보다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을 진짜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옷장 앞에 서보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셨습니다. 영호 씨의 실패를 보셨고 정숙 씨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옷장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벌만, 딱 한 벌만 새로운 눈으로 골라주십시오. 이게 정말 오늘의 나에게 어울리는가? 이 옷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옷장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거울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순이 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고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수만 번의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침마다 당신을 위한 옷을 입어주십시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그 순간 속으로 미소 지어 주십시오. 맞아. 나 지금 젊어. 마음이 젊어. 눈빛이 젊어. 그래서 옷도 젊은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봄은 어쩌면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랑도 모른 채 결혼하고, 자신도 모른 채 부모가 되고, 꿈도 모른 채 퇴직하고. 하지만 두 번째 봄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나를 알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옷장에 작은 바람 하나 불어넣었기를. 그 바람이 오래된 먼지를 날려보내고 새로운 색깔 하나 불러오기를. 그리고 그 색깔이 당신의 얼굴에 웃음 하나 피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신의 두 번째 봄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도 읽고 다른 분들도 읽고 우리 함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